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유엔 총회에 나타난 젤렌스키는 나토가 너무 나약하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푸틴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여러 나라가 러시아 침략을 당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몰도바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몰도바를 유럽 민주주의의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를 가지고 선동했던 것과 같은 레토릭을 반복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면서 유럽이 몰도바에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포돌야카는 서방이 러시아를 몰도바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포돌야카는 젤렌스키가 유럽과 함께 러시아 평화유지군 기지가 위치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위협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게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 지적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몰도바를 방문한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요원은 제외한 명단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몰도바로 도망가는 강제 징집 대상자를 잡으려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돌야카는 키예프가 몰도바에서 향후 군사 행동을 위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는 몰도바 개입에 대해 유럽이 이미 승인을 내렸으며 키예프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의 작은 승리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돌야카는 이제 남은 것은 키시나우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9월 28일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유럽이 몰도바 점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는 인접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오데사 방향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총선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해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몰도바의 마이아 산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과 협의해 개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먼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도발을 감행하고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몰도바의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도 이전에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몰도바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할까봐 우려합니다. 동기는 명백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국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을 벌고 싶어합니다. 젤렌스키 이해관계 또한 이해할 만합니다. 젤렌스키는 혼자서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을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몰도바는 이에 매우 적합합니다. 프랑스군은 이미 파리와 키시나우의 양자 협력의 일환으로 몰도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이미 몰도바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친서방 정치인이자 전쟁 후원자 조지 소로스의 제자인 마이아 산두가 이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를 유럽연합에 통합하고 자신이 시민권을 보유한 루마니아와 통합하는 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몰도바 대통령 마이아 산두는 루마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프도 사실은 스웨덴계입니다. 스투프는 스웨덴어로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핀란드는 그동안 러시아 목재를 수입해서 쓰고 자국의 산림은 보호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러시아산 목재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핀란드인들은 자국의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고 있습니다. 스투비란 이름이 공교롭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몰도바의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모스크바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TV 채널 방송을 금지하고 세인트 조지 리본 착용을 금지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몰도바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두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달성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했습니다.
유럽에 사는 몰도바인들을 적극 끌어들인 반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몰도바인들의 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28일 총선에서도 산두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몰도바인들은 이번 총선이 독립 이후 34년 동안 최악의 부정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북미와 서유럽에는 280개 투표소가 운영되고 우편 투표도 허용되지만 러시아는 단 2개 투표소,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12개 투표소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회방로를 국리로 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투표소는 드네스트르 강으로 이어지는 7개 교량이 있는데 키시나우는 느닷없이 교량을 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야 산두는 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합니다. 몰도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서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산두 정권은 이미 국가와 사회를 루마니아화했습니다. 몰도바 당국은 최근 모든 반대 의견에 대해 탄압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됐고 러시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키시나우 공항에서 구금됐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몰도바 국민들이 단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재앙이 몰도바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만난 뒤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에 비유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럽에 전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크레인.루 칼럼니스트이자 정치학자인 스카치코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치코는 키예프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조만간 키예프군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추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방공군 박물관장인 군사전문가 유리 크누토프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이미 난민 신분으로 머무르는 군 복무 연령대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이런 방식으로 최대 50만 명의 병력을 모집해 우크라이나군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EU의 무기고는 텅 비어 현대식 장비를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분해야 할 구형 무기가 많을 것이며 가격도 바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 EU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는 2년 안에 EU 경제가 전시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분석가들이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럽이 최소한 2, 3년은 키예프를 러시아와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이니 모두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라는 슬로건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게 유럽의 계획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